자전거 인구 700만 시대인 2017년, 지금 대한민국의 자전거 덕후들을 위한, 자전거 덕후들에 의한 자전거 덕후들의 프로그램이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로에서 자전거 좀 탄다는 사람, 또 산에서 자전거 좀 탄다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비 자덕이 되고 싶은 분들 다 여기로 모여주십시오. 이제 자전거를 무작정 타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즐기면서 한번 신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국내 유일 온리 대한민국 자덕을 위한 프로그램, 저 딘딘과 함께하는 탑 트레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Here we go! 산악자전거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냥 산악자전거다. 딱 보면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설아 씨가 네. 기다리던 산악자전거 메탄올입니다. 메타? 지난주 자전거가 에탄올이었는데 에탄올하고 맞아. 메탄올 너무 뭐가 다른 거예요? 친구네 친구. 저도 헷갈리는데요. 친구네, 어쨌든 친구.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입니다. 저번 거랑 색깔이 달라요. 맞아. 맞죠? 너무 저 예쁘다. 색깔 다르죠. 그때 에탄올형 검정색이었는데. 형 같아. 얘가 딱 봐도 뭔가 좀 느낌이 좀 더 세 보여. 그럼 좀 더 좋은 건가? 지난주에 에탄올은 네. 27.5 아, 휠의 지름이 근데 네. 휠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네. 딱 봐도. 네, 맞아요. 이 메탄올은 29인치예요. 근데 아직까지 29인치 얘네는 아직 상용화가 많이 안 돼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지금 에탄올은 사실 일반인들이 주로 접하기 쉽게 27.5로 나왔는데 상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퍼포먼스를 더 올리고 뭔가 그걸 또 끌어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이 큰 휠을 장착하게 되는데 큰 휠은 반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파워가 있어야지 빨리 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다리 힘이 좋아야 그 휠베이스가 이게 커지면은 스포크나 뭐 이런 림의 강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나요? 자전거랑? 아무래도 27.5보다는 조금 휘청거림이 있을 수가 있죠. 제 자전거는 26인치인데 그러면은 제가 산악자전거를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바퀴의 크기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 애초에 산악자전거는 26인치였어요. 26인치죠. 네. 산악자전거 타고 가시네요. 바꾸셔야겠네요. 일반 자전거가 다 거의 알겠어요. 26인치인데 네. 26인치 휠은 29인치보다 조금 짱짱해요. 왜냐면 이게 스포크 길이도 짧고 네. 그다음에 림의 폭도 작기 때문에 짱짱하지만 그만큼 29인치보다는 최고 속도라든지 어떤 속도가 났을 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29인치 휠을 사면 제 자전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그쵸. 될까요? 네. 프레임 자체가 다르게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구두 몇 신으세요? 저요 240 신죠? 230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여기. 프레임에 꽂을 수 있는 26인치는 이게 짧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29인치를 끼면 처음에 안 맞는 거죠. 자기한테 맞게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과 네. 이거 두루두루 한번 뭐 도움이 경험을 필요한 해서 거예요. 네. 네, 딱 고르는 게 좋은 거고. 저희는 이제 네. 문제 없죠. 이 프로 맞아. 보면 되니까요. 그쵸. 그쵸. 문제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승기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고 오시죠. 확실히 바퀴가 진짜 커 보이네요. 그러네요. 훨씬 단단해 보이네요. 저렇게 좁은 완전 길을 빨라요. 엄청 빨리 가요. 저는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 MTB 핸들바 보시면 핸들바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렇게 넓게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아, 저게 26인치 휠이었을 때는 핸들폭이 좀 작았어요. 사이클 핸들바보다 조금 넓은 사이즈를 썼었고 바엔드라고 해서 그 뿔처럼 나온 걸 네. 썼었는데 현재 자전거들은 바퀴가 커졌고 또 선수들의 스케일이라든지 이제 시합의 어떤 코스가 저런 좁은 데를 다니는 코스가 없고 평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넓은 핸들을 써서 좀 더 강하게 힘 있게 순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네. 원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큰 핸들바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계속 로드 자전거 그거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드가 그런 거고 이제 산악이 일자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로드가 드롭바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네. 돼 있는 거고 산악 자전거도 일자로 돼 있는 핸들바가 있고 이렇게 갈매기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약간 굴곡이 약간 져 있는 라이저 바라고 로드랑 해서 다르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종류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넓이도 다양하게 자기 키에 그래서 따라서 그런지 한강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전용도로 좁잖아요. 맞아요. 넓지 않은 곳인데 맞아요. MTB가 여러 개 몇 개가 지나가면 너무 넓어가지고 맞아. 지나갈 때 약간 좀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요? 덩어리 아저씨들 이렇게 어깨에 걸리는 것처럼 네. MTV 살짝 그런 위험하더라고요. 느낌. 네. 휠이 진짜 크다. 휠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근데 저런 계단이나 좀 높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핸들 들면서 이동하잖아요. 그건 이제 테크닉인데 네. 앞바퀴를 들어주는 휠 리프트. 그러니까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윌리. E.T. 영화 보셨죠? 네네, 네. 맞죠. 애들이 막 앞바퀴 네. 들고 막 그렇게 윌리라는 기술인데 사실 산악자전거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뒷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야 돼. 네. 앞브레이크 잡게 되면 뒷브레이크도 앞으로 있어.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뒷브레이크는 한 80대 20으로 잡아주시는 분이 그리고 어려울 것 엉덩이 같아요. 에어로 자세처럼 엉덩이도 뒤로 쭉. 제가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했잖아요. 잘못 잡아가지고. 진짜 아무나 못하겠다, 이거 네. 진짜. 아, 근데 보니까 대박이야. 경치도 너무 좋고, 저 숲 공기도 너무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진짜 나무 열심히 엄청 타서 산악자전거 도전해야겠어. 근데 저랑 산악자전거 같은 것도 레슨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사실 레슨이 모든 스포츠에 다 필요하긴 네, 한데 그쵸.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주행을 하기 위한 네. 기초 기술은 배우고 산을 가는 게 사실 좀 네. 안전하죠. 초보한테는 진짜 힘든 코스일 것 같아요. 진짜. 코치님한테 연락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해줄 코치님한테 거예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어려울 거 없죠. 우리에겐 선생님이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근데 좁은 길 막 빠르게 달리다 보면은 사람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안 진짜 그러세요? 조심해야 돼요. 네. 산에서는 그 등산로 고행로. 때문에 네. 숲이 우거질 여름 때 사실 등산객하고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들도 나 많이 어떡해요.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저는 해외에서 산에 주행을 많이 했었는데 곰이 없고 큰 곰이요? 아니면 그 엘크 같은 사슴 뭐 이런 거. 어머. 진짜요? 곰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매년 캐나다로 제 전지훈련을 가는데요. 사실 거기가 이제 야생 곰들이 좀 서식하는 데라 곰 똥이 이제 있는데 밟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건 이제 근데 그런 야생 동물들이 좀 안전하니까 사람이 위협하지 않으니까. 안전해요? 영화같다. 생명의 위험을 네, 못 저희가 느끼세요? 직접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이렇게 막 달겨들진 않으니까. 무서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산에 뭐 동물 같은 거 많이 없죠. 뱀이 좀 있을 수 있죠. 어, 뱀은 많아요. 진짜요? 많이 본 거. 뱀이 조금 위험하고요. 그리고 벌. 벌 조심해야 벌 돼요. 무섭겠다. 만약에 산에 자전거를 탄다면 벌 보호하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일단 향수를 뿌리면 안 돼요. 산에 갈 때. 자극적인 방향을 네, 따라오니까 괜찮죠? 좀 과도하게 네. 그러니까 유독 좀 냄새가 많이 달콤하다 하면은 좀 꼬이는 경우가 그래서 내가 산에만 가면 물리나 봐. 산 가긴 하시는구나. 그럼요. 동화산은 10년을 로드에만 있는 줄 타는데요. 알았죠. 저희 집 앞에 동화산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잘 봤어요. 진짜 맞아, 멋있어. 맞아. 산에서 자전거를 탈 날을 언젠가 기대하면서 코치님 저희 꼭 알려주실 거죠? 네, 코치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기획 테마 인터뷰는 프레임 빌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프레임 빌딩 과연 뭔가요? 뭔가요? 뭐예요? 저한테 뭐예요?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코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프레임 빌딩은 사실 되게 매니아 중에도 아주 매니아들이 네. 하는 건데 자전거가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걸 좋아하는 만드는 그 사람이 만드는 있어요? 장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양산 제품을 워낙 많이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양산 제품을 이용을 하고 프레임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그 재료들을 해외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재단을 해서 갖고 와서 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지그에 다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원하는 구조대로 그다음에 치수대로 용접을 해서 다 만드는 게 이제 커스텀. 멋있다. 네, 근데 그 커스터마이징. 자전거를 만드는 그 몰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힘들고.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짝대기 몇 개가 질게 아니라 그 지오메트리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과학적이고 약간 좀 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몇몇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그분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탑
트레일러. 안녕하세요, 연상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샵 탐방을 와봤는데요. 오늘은 내 맘대로 자전거를 만든다? 맞춤형 자전거?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키바이크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샵이 너무 느낌 있어요. 네, 그냥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거를 그냥 옮겼습니다. 네.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막 프레임들이 걸려있길래 되게 신기했거든요. 기성품하고 이 커스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커스텀 제품은 주문자의 개성이나 신체 사이즈, 취향에 따라서 재료나 디자인, 색상 등을 모두 자기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생소한데 다른 나라들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까운 일본은 어떤가요?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전거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커스텀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미국이나 좀 유럽 이런 나라는 어떤가요? 유럽은 자전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많은 공방들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북미 쪽이 가장 커스텀 프레임의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프레임 빌더의 수준은 어떤 편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저희 말고도 몇몇 공방들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해외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드의 가치나 사람들의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이제 해외 유명한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커스텀을 했을 때 재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카본, 알루미늄, 스틸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저희 공방에서는 스틸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탈리아의 콜럼부스나 영국의 레이놀즈 튜빙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하면은 아무래도 내 몸에 딱 맞는다 이런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점들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신체 사이즈를 맞춘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문자들이 찾으시는 걸 보면 그런 신체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보다도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예를 들어 뭐 자기만의 디테일을 자전거에 추가하신다거나 일반 자전거에는 볼 수 없는 기능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사실 굳이 프레임을 커스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스템이나 크랭크, 안장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지 않나요? 네, 물론 기성품으로도 충분히 완벽한 피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커스텀 자전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만의 자전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문자들을 보면은 자신만의 자전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디테일을 추가한다던가 기성품에는 없는 디자인을 선택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여행을 위한 자전거를 사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짐바지나 자신이 원하는 가방을 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처음부터 커스텀을 제작하신다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완벽하게 자전거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성 있는 그 프레임에 만드는 공정이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 자전거를 만드는 공정은 일단 주문자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주문자가 어떤 자전거를 원하시는지,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어떤 디자인을 쓸 건지, 전체적인 마무리 컨셉은 어떤지 이제 모두 결정이 끝났을 경우에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그 신체 사이즈에 따른 프레임을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은 재료를 그 설계에 맞도록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다듬기 후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자전거의 얼라이먼트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후 도금이나 도색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인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공정을 통해서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존 브랜드의 자전거들은 워런티를 기본적으로 몇 년을 제공하잖아요. 혹시 루키바이크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저희도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재료 자체의 불량이나 저희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평생으로 프레임 워런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커스텀 프레임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요즘에 다른 비싼 자전거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커스텀 프레임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스텀 프레임 자체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현재 시장에서 커스텀 프레임 자체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커스텀 프레임이 자전거의 하나의 장르로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커스텀 프레임을 찾고 그렇게 장르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커스텀 프레임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샵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 또 한강도 있는데 이렇게 손님 자전거가 나오면은 직접 테스트도 하고 하시나요? 일단 손님 자전거가 완성된 순간부터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이제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빌더, 생소한 직업인데 뭔가 개척해 나가는 느낌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길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서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직업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뭐 자전거를 모르는 사람도 워낙 많을 거고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정말 아예 모르는 직업군이었거든요. 좀 개척해 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도 아직도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저도 최대한 제 직업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알려지면은 자연스럽게 커스텀 자전거도 더 많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커스텀 자전거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직업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에 출품하셨잖아요. 네. 그 결과도 궁금하고 또 루키바이크가 전망하는 한국의 커스텀 바이크 미래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3월에 북미 핸드메이드 바이크쇼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참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의 프레임 제작자들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제 작품이 얼마나 다른 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점들이 가장 좋았는데요. 이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커스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자전거 자체가 자전거의 하나의 장르로서 뿌리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루키 바이크 샵에 와봤는데요. 정말 자전거의 신세계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탑트레일러 애청자분들도 자신만의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면 바로 이곳 루키 바이크 샵에서 자신만의 자전거를 커스텀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탑 트레일러! 만약에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자전거를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내구성이 좋고 뭔가 트렌드에 앞서 나가고 예쁘고 어떤 어. 조건이 많은가요? 저희 같은 그런 예쁜 자전거를 만들고 싶어요. 저만의 자전거? 아, 약간 남자로 치면은 얼굴도 잘생기고 네. 돈도 많고 몸도 키도 크고. 좋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계 부자고 막.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네. 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프레임 빌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만들면 이 되는구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사실 네. 기계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네. 그리고 뭐 어떤 그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요것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좀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걸 직접 그쵸. 만들었다고요? 약간 와. 다르긴 해요. 이전에 봤던 그쵸. 것들랑. 네. 그 왜 자전거도 기성품이면 다 똑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지나갔는데 네.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맞은편에 오는 거야. 아, 얼른 숨어야죠. 빨리. 진짜 생각이 숨어요, 나지 숨어요. 않아요. 자전거도 똑같은 숨어야지. 것 같아요. 딱 이해가 가네요. 네, 저도 그쵸. 웨이트 할 때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잖아요. 네. 근데 옆에 누가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뭔가 왠지 부끄러워요. 왜일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되게 부끄러워. 설아 씨가 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부끄러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네,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자전거가 이렇게 뭔가 이음새도 있는 것 같고. 프레임도 되게 특이한 네. 것 같고. 아 이거는 그거 징징이 아니다. 맞죠? 네, 얘는 아. 네, 지금 절대 징징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선이 선도 많아요. 많고. 네. 근데 이거 제작하려면 많이 비싼가요? 아무래도 수제작이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이 나가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욕심 나는데요. 맞아요. 듣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은 네.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지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 사실 요 렉이 있죠. 네. 이건 딱 봐도 약간 바구니. 뭔가 투어닝에 네. 맞춰서 그리고 만들어진 디자인인 것 타이어도 같은데. 뭔가 이런 로드사이클 비슷한 핸들바에 타이어를 이런 산악용을 넣었다는 거는 네. 좀 뭔가 편안한 자세, 여러 가지 그립 위치를 쓰면서 뭔가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만든 투어 형태의 네, 어떤 투어 커스텀 바이크 같아요. 바이크입니다. 투어링 바이크. 안창도 되게 낮네요. 편하겠다. 네. 투어링 바이크 딱 봐도 그냥 뭔가 이 자세 자체가 맞아요. 투어링에 적합하게 맞춰진 자전거인 것 같아요. 이거 가격대는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가격은 저도 만든 거 잘 봐서. 모르겠는데 부르는 이런 분한테 게 한번 가능하니까. 부르는 게 네. 값인가요? 네.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 저는 자전거 연습 좀 더 해보고 맞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의 투혼을 했다 이러면서. 아니 네. 근데 이 프레임은 뭐죠? 이 되게 프레임은 거칠어 보여요. 트라이앵글 지금, 두 개 붙여놓은 네. 것 같은데? 막 트라이앵글. 용접을 끝낸 네. 이 커스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크롬올리가요, 코치님 이거? 네, 이 얇은 프레임. 크롬올리가 뭔가요, 근데 코치님? 크롬올리란 이 보통 일반 자전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타던 거는 네. 쇠예요, 쇠, 스틸. 아. 스틸에 이 크롬이라는 네, 철을 섞어서 그러면 그게 합금을- 녹슬지도 않아요? 녹슬죠. 철 성분이 있으니까. 아, 쇠의 형이구나. 네. 네, 형이구나. 그리고 이 합금을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서 고급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좀 저렴한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어떤 용도예요? 이거는 지금 싱글 기어. 싱글 기어. 픽시. 딱 봐도. 픽시라고 아시나요? 네, 네, 네. 트랙 경륜 뭐 선수들이 탈 수도 있고 패션으로도 탈 수 있고. 네. 요즘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자전거잖아요, 픽시. 이거 무겁나요, 이거? 재료예요? 무게는 지금 무게는 카본에 뭐- 비하면 카본 한 2배 무게. 네. 아. 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만졌잖아요. 손에서 쎄 냄새 나. 그치, 새 냄새가 나죠. 그래요? 철의 성분이 더 많은 거고요. 지금 이게 아직 이런 도색 공정을 안 거친 네. 한 거. 왜 이거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브러쉬 자국도 있고 네. 여기 보면은 노란색, 동색이 보이죠. 네. 그러네. 이게 카본 같은 경우에는 본딩하고 성형을 하는 가공을 거쳐야지 완성 제품이 됩니다. 근데 이 스틸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부품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러그. 지그, 네. 러그, 지그에 다 물려서 요 파이프를 낀 다음에 이 네. 동을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아. 그 브레이징이라는 와. 공정을 한 따끈따끈한 이 커스텀 와, 프레임.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겠어요. 네. 그쵸, 직접 그게 만들었다고 기술이죠.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조금 고급 소재를 쓴 것 같은데 제가 네. 분석하기에는 요 드로바 부분이 사실 많이 망가집니다. 이게 아, 그래요? 얇잖아요. 이게 또 네. 이게 두꺼우면 멋이 없어 이게 좀 스틸. 근데 요게 견고한 제품을 써야지 좀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제 프레임들은 망가지면 다시 주면은 고쳐줘요. 그래요? AS도 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용접하고 또 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일단은 이런 비싼 자전거를 만들기 전에 우리 네. 연습부터 하죠. 아, 그럼요. 네, 코치님하고 선수님께 우리 좀 배워가지고 네. 좀 실력을 키운 다음에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 좋아요. 꼭 알려주세요. 다치지 않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자출족을 위한 코너입니다. 자전거하고 이 강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오늘 설아 씨가 어딜 다녀오셨죠? 오늘은 압구정동에서 완전 핫플레이스 경리단길까지 갔는데요. 아, 경리단길 너무 핫하잖아요. 제가 진짜 완전 애정해요. 거기 완전 네. 맛집 언니 앞에 잘 아시겠다. 아, 저는 맛집 뭐 진짜 많아요. 걸어다니는 맛집이죠. 경리단길에 네, 진짜. 라이너스 밥에 그리고 뭐 또 피자, 예.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러면 정말 진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아니 이거 너무 지금 좋아해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전거 탄 거 맞아요? 자출이 아니라 지금 아니, 먹방 자몽, 같은 자몽 느낌, 아니에요? 먹방 아, 느낌. 광고 맞는데 자출이죠. 먹는 것도 식구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제 말이. 아니, 이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먹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어땠어요? 네, 우선 자출의 동선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저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 달라져요 항상. 우선 보시길 바랄게요. 보세요. 보시죠. 탑 트레일러. 네, 안녕하세요, 추설아입니다. 오늘 자출을 나누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압구정동에서 경리단길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경리단길 가서 맛집을 갈 예정이에요. 오늘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열심히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압구정동에서 경리단길까지 도착을 했어요. 오르막길이 너무 많다고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기아 변속만 잘 두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맛집을 갈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얼른 따라오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세요. 맛있게 음식을 먹어야 행복해지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사실 여기를 혼자 가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리단길 맛집 투어한 거 맞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식단 조절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막 너무 먹은 것 같아요. 장점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자출하시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마음껏 드셔도 돼요. 아니, 마음껏 먹는 게 어딨어요. 저 지난주에 타고 왔다가 2kg 쑥 빠졌잖아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은 네. 먹기 위해서 타고 다닌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도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많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건강도 챙기고 뭐 먹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코치님 근데 출근할 때 좀 자전거 타면은 위험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출근할 때 차도에서 당연히 이제 차랑 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인도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출근길에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네. 막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자전거로 빨리 간다면은 또 그 사람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사고 나겠다. 근데 너무 저는 무섭더라고요. 가끔 제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자전거가 뒤에서 오면 막 맞아요.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진짜 아니에요. 너무 놀라죠. 주의해야 될 게 네. 사람하고 이렇게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가 무조건 거의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나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차. 자전차로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사고 안 나게 인도에서는 끌고 다니는 게 가장 네. 안전합니다.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고뿐만 아니라 몸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설아 씨, 간단하게 스트레칭 알려줄 수 있나요? 스트레칭 좀 알려주세요. 저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진짜 많이 네. 하는데 우선 자전거 탈 때는 스트레칭이 여기서 막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우선 손목. 네.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손목 이름 모르겠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쏙 들어갔잖아요. 여기 만져주시고 이쪽 쏙 만져주시고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분리가 되거든요. 아, 너무 아파요. 손목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거를 살짝 돌려보세요. 엄청 시원해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안 빠져. 절대 안 무서워요. 빠져. 제가 항상 하거든요. 가지치 때는 거예요. 가지치. 소리가 나는데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를 잠시만요. 여기를 꽉 눌러주세요. 안 아프죠? 네. 아니 안 아프죠? 돌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해야죠. 소리 안 나죠? 너무 아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팔자로 돌려주시고 네. 팔팔 터시고 어깨도 쭉쭉 늘려주시고 십자가. 네. 그다음 무릎 중요한데요. 무릎 서서 이거 서서 보여줘요. 살짝 이 무릎을 돌려서 돌리시고 좀 이렇게 늘려주시고 해주시면은 스트레칭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아요. 네. 저희 근데- 자전거 타다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막 뭉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팔목이 정말 시원해요. 그쵸? 근데 진짜 설아 씨 시원하죠. 스트레칭 하는 거 보니까 자전거 타려면 손목도 해야 되고, 팔도 해야 되고, 어깨도 해야 되고, 다리도 해야 되고, 결국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저 지금 손목이랑 어깨랑 무릎밖에 안 했는데요. 아닌가? 여기도 했구나. 그래서 타면서 근육 뭉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아까 보신 댄싱이죠, 댄싱. 아, 댄싱을 가끔씩 해줘야 되는 게 아. 다리랑 이렇게 허리가 아주 결립되어 이래서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위해서 풀어주면서 네, 몸을 약간 좀 릴렉스 이완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면서 댄싱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어요. 스트레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진짜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네. 우리 머슬매니아 출신 설아 씨한테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까요? 이렇게 고개를 오랫동안 어디에 기대지 않고 계속 앉아 있으면은 뒷목이 되게 당겨요. 네. 우선은 옆으로 쭉 잡고 쭉 늘려주세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스트레칭 하고 있는 근육이 아플 때까지만 하시고 그다음 반대쪽.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네.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해주세요. 자, 목은 이 정도로 풀고 네. 이렇게 원 그려주고 여기까지만 풀고 그다음 허리 안 좋거든요. 저도요. 딱 돌려주시면. 시원해. 안녕하세요. 뚝 소리 났어. 우두둑거리는데요, 우두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뚝 소리 났어. 잘 지내시죠? 네. 이 정도면 풀면은 좀 네. 시원하죠. 시원하다. 이제서야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출연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현장에서 계신 스태미 여러분들도 같이 다 몸을 풀어서 다 이제 몸이 풀렸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이제 풀린 거 아니 이제 어떡해요. 풀렸는데 끝난다고요? 더 왜 할수 이렇게 있을 것 시간이 빨리 같아요. 가는 거 할까? 한 번 더 해야겠어. 진심이요? 아닙니다. 자, 오늘의 탑 드레면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예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쵸? 1회 때도 너무 빨리 가는데. 1회 때보다 2회 때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제 지식이 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덕 여러분들의 열혈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다 같이 외치며 마무리할게요. 다